비트코인과 관련한 파생 상품을 우리가 인정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인정한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뭐 응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저는 뭐 10년 기다린 거죠. 근데 기다리던 게 오늘 이제 확정이 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참 진짜 정말 드릴 대로 다 드려서 저는 1월 한 3일쯤에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인가 그 시한이 이제 어제였는데 그 어제까지 꼭 꽉 채워가지고 그것도 시간까지 꽉꽉 채워서 근무 시간 한 20, 30분 남겨놓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게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알력 다툼이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도 이제 뭔가 태클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이 잡것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는 1시간 정도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가지 되는 것 같네요. 첫 번째, 비트코인이 그 제도권에서 투자하는 자산이 되었다. 그것도 미국의 제도권에 투자하는 자산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제도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성명서에도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장난치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SNS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죠. 했다가는 이제 감옥 갑니다. 감옥에 안 가고 무죄가 되더라도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미국은 되게 이게 엄하고요. 그게 오늘 성명서에도 간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마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저만 떠들 것 같은데 저만 떠들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세 번째로 꼽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전쟁에서 일단 비트코인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발견하면 자신들의 그 경력이나 전공, 특기, 그 다음에 살아온 삶의 궤적,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공부할지 블록체인을 공부할지가 갈라져요. 거기서 운명이 갈리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저는 비트코인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을 제가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그렇게 심오한 테크놀로지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에 머물지 않고 블록체인으로 가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마치 만능의 방망이가 되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도 하는데 블록체인의 단점도 굉장히 큰 기술이거든요. 단점이나 비용도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업계에서는 2014년도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은 나쁜 거, 블록체인은 좋은 거라는 밈을 만들고 나서 이거를 별로 공부하지 않은 지식인들이 자기의 내면화를 해서 비트코인은 튤립이나 버블로 연결시키고 블록체인은 뭐 4차 산업혁명에 꼭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떠들었죠. 한국에도 이름 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닥을 할 차례가 온 거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었지 일단 블록체인은 아니다. 오늘 성명서에서도 우리 SEC의 사인을 블록체인과 관련한 모든 프로젝트를 인정하는 걸로 오해하지 말라. 가상화폐를 모두 인정하는 걸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힘주어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다 증권이다라는 얘기도 했죠. 중요한 건 이제 증권이다 아니다라는 건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인문학적 안목인 거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왔던 것들은 아직은 좀 요원하다. 아직은 2% 부족하다. 근데 오늘 막상 가격이 오른 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당장 생각해도 일단 제도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SNS나 이런 걸로 장난치면 감옥 간다. 펌핑하고 덤핑하면서 감옥 간다 이런 거 된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주의자들이 이긴 날이다. 본인들은 생각 안 하겠지만 킬러 블록체인의 첫 번째 작품이 비트코인이자 킬러 앱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료하게 특히 이더리안들한테 명료하게 심어줄 때가 온 거죠. 이더리움이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하면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좀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뭐 저의 힘은 미약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차차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 보유자 중에 하나지만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막 팔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뭐 워낙에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사실은 기대만큼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현명하지만 단기적인 시장이 현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시장은 착각과 오해와 그 다음에 야수적 본능에 의해서 좌우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꾼 상태고요. 이미 그들은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발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았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 시점이 임박했다기보다는 청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린 거죠. 많이 소비는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비트코인이 그 옛날 고래들을 쳐다보는 시점을 지났다. 이제는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게 개미나 서민이나 중산층이 아니라 기업과 기관이다. 뭐 401k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시점도 좀 바꾸자. 우리 옛날 고래 언제까지 그 마약하려고 비트코인 샀다가 벼락부자 된 애들의 그 얼라들의 사실 얼라들이거든요. 치기 어린 얼라들의 그 철학에 우리가 좌우될 때 필요 없다. 오히려 털어주면 손바꿈이 일어나면 좋다. 그러나 뭐 현명하다면 좀 더 갖고 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담보 자산으로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부터 요트 사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진작부터 요트 타고 해외여행 다녔죠. 비트코인 안 팔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 청산이 임박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손바꿈이 일어나는 현상을 저도 열심히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게 아니라 한 1년 된 것 같아요. 많이 던지더라고요, 옛날 고래들. 글쎄요. 저는 원래 안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사토시 코인에는 관심이 많고 그 뉴스에는 민감한데, 적당히 갖고 있는 고래들이 던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일부는 뭐 더 사기도 하고 더 던지기도 하니까. 근데 언론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들이 너무 어렵고 어렸을 때 부자가 됐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빨리 바꿨을 거고 몰려있겠죠. 지금 너무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제 예상보다 이런 국면이 한 2, 3년 늦었으니까 그들은 저보다 더 어릴 때 발견했으니까 그들의 시간보다는 한 5년 정도 늦춰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변동성이 적어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질적인 비트코인의 문제가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꺼졌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도 있지만 어떤 세력들의 농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명서를 보면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런 농간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그 금융상품처럼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막 트위터를 가지고 막 비트코인 들었다 놨다 했던 거 못하는 거예요. 감옥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둔화되는 게 좋고 성숙 단계로 가겠죠. 그러나 올해 2024년 다를 거다. 2024년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성숙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성명서에서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과 관련한 파생 상품을 우리가 인정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인정한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정말 골 때리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부동산을 인정했냐, 부동산 파생 상품을 인정했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금을 인정했냐, 금 ETF를 인정했지, 뭐 이런 이야기를 굳이 썼습니다, 우리 겐슬러가. 네. 비트코인은 아직도 이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비트코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인정한 건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지 비트코인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도 인정한 비트코인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언제 미국이 비트코인 인정했냐, 비트코인 파생 상품 인정했지 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걸 진심 담아서 말할 수 없을 거고요. 듣는 사람도 그냥 봐주는 것이 하나 말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은 그런 말을 아직도 들을 정도로 미성숙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함이 빠르게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텐데 길게 보실 필요가 없죠. 2024년이겠죠. 2024년. 지금 2024년 1월 3일쯤에 이런 결론을 낼 줄 알았더니 시간 다 끌고 1월 10일에 냈는데, 오케이. 1월 아직 20일 남았고요. 그리고 11달이 남았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2024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결국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승인을 전제로 놓고 과거의 뉴스를 보면
조금 음모론이지만 보입니다. 계속 미국에서 한 2주 전부터 ETF가 승인이 나면 뉴스에 팔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네. 어떻게 읽히십니까? 저는 이렇게 읽히네요. 기관들이 사게 되는데 기관들이 비싸게 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게 뭐 누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들 좋은 일이죠.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당연하죠. 저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하려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어느 벽에 많이 부딪히냐면 그 지식사회의 그 편견에 부딪혀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지식사회도 바보들이 아니니까 이제 뉴스를 이제 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브레이크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장애물만 걷어내면 비트코인이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편견에 부딪히죠. 저는 제 프로젝트와 함께 비트코인을 제가 10년 동안 떠들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재발견에 가깝죠. 한국인들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1.5등에 특화되어 있어요. 1.5등. 그래서 우리는 1.5등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롱일 수도 있어요. 1등은 절대 못하는 민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안 한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거죠. 근데 남들이 하는 거 된다 싶으면 2등은 못 견디는 거예요. 1등 바짝 다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 표현은 1.5등인데 1.5등.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은 뭐 미국 이렇게 했는데 뭐 1.5등 안 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한국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뭐 제도하고 청소년도 있고 그러니까요. 홍콩은 원래 여기였고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금융에 대해서. 원래 홍콩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죠?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약간 음모론적으로 그걸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살 생각이 없는 거죠, 기관들이. 그러니까 뉴스에 판다는 정보를 계속 내는 거죠. 근데 뉴스에 파는 게 맞아요. 뉴스에 파는 게 맞는데, 그거는 성숙한 자산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건 중립된 경제학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건데, 내가 남보다 먼저 아는 정보라는 게 없다는 전제에서, 뉴스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불확실할 때 모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시장은.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는 더 나은 이익이 없으니까 파는 게 맞죠. 네. 그거는 모두가 다 정보를 똑같이 접근했을 때의 이야기고 경제학자들의 맹점인 사람들은 합리적이다라는 전제가 맹점인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발견했지만 10년 동안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거를 전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합리적인 사람이 많았습니까? 비합리적인 사람이 많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람들은 엄청 비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멀한 사람들이 다 비합리적이었고 저같이 애고노멀한 사람들이 합리적이었던 거죠. 합리적인 추론을 한 거죠. 그게 경제학자들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들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신호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합리적으로 행동하니까 뉴스에 파는 기존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 비트코인 안 맞아요. 왜냐면 이미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부터 합리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도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뉴스에 판다는 말이 그냥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라 남도 다 아는 정보를 가지고는 내가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제 주장은. 왜냐? 지금 비트코인은 뉴스하고 싸운 게 아니라 편견하고 싸운 거라. 그리고 오늘의 뉴스가 바로 뉴스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편견을 없애주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먹을 게 많다. 그러나 못 먹을 거다. 중산층 이하는. 왜냐하면 쏟아질 거다. 비트코인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찾을 거다. 그래서 오늘도 이더리움이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아직 뉴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럼 이더리움 ETF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늘 크게 올랐어요, 이더리움이.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무턱대고 비트코인에 적용하는 거는 되게 스투피드한 거고 한 번도 저처럼 10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하고 맞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망상이다. 비트코인 뉴스에 뉴스로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 덩어리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기를 갖고 있잖아요, 저기를. 우리가 어떤 자산에 대해서 저기를 갖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료들, 저기를 갖고 있어요, 저기를. 얘기해보면 막 눈빛이 막 그 경멸과 막 저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걸 무슨 뉴스로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의 전제를 검토해 보십시오.